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이 됐죠. 헬스케어 업종에서 전체적으로 좀 폭락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기업들의 지난 분기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한 것이 오늘 증시의 호재였지만 지난밤 중국 증시의 3% 급락에 따른 중국 경제 위축 우려 속에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헬스케어 업종의 약세가 이어진 것이 오늘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저지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항공기 업체 보잉이 작년 동기 대비 25%의 순이익 증가를 보인 것을 비롯해 코카콜라, 제너럴 모터스, 킴버리 클락 등 다국적 대기업들의 실적이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웃돈 결과를 보이면서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증가한 데 따라 국제 원유 가격이 2% 하락하고 헬스케어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한 것이 장중 나스닥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했는데요.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캐나다 최대 제약업체 발리언트 파머스리칼에 대해 공매도 전문 리서치 업체 시트론이 사기 혐의를 지목한 데 따라 장중 발리언트가 40% 이상 급락한 것이 동종 업체들을 끌어내렸는데요. 발리언트의 주가는 오늘 오후 들어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20%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제조업, 담배, 주택건설, 어패럴, 운송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제약, 바이오, 항공사, 태양광, 소매,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등은 하락했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0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감 상황 살펴봤고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이 현재 같은 지출이 계속된다면 5년 안에 이 재정이 바닥날 것이다 이렇게 IMF가 경고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향후 5년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가 최근 발표한 지출 삭감 등 개혁 방안이 충분치 않다면서 현재 정책으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해 5년 안에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사우디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원유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8월 사우디의 순외화 자산은 6,540억 달러로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2년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오늘 폐장 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예상을 7센트 하회한 주당 1달러 31센트 순이익과 전년 대비 1.3%가 줄어든 81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에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3.3%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 램 리서치는 경쟁사 KLA 텐코를 총 106억 달러, 주당 67달러 02센트에 인수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뉴스로 KLA 텐코는 19센트가 급등했고 인수업체인 램 리서치도 1%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업체인 바이오젠은 예상을 69센트로 크게 웃돈 주당 3달러 79센트의 분기 순이익과 연간 전망치 상향 제시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11%를 감원한다는 소식에 4% 주가 상승을 보였고 반면 증권사 모간 스탠리가 최근에 주가 급등이 과했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낮춘 데 따라 SNS 업체 트위터는 5.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클라우드 기반 IT 업체 VM웨어는 다수의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데 따라 오늘 19센트의 폭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공모가 52달러에 오늘 증시에 데뷔한 이탈리아 럭셔리 스포츠카 업체 페라리는 공모가 대비 5.8%가 상승한 55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성공적인 IPO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페라리 소식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경제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모기지 신청 건수가 11% 증가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미국 내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11.8%가 증가했다고 모기지은행협회가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기존 대출의 재융자를 위한 리파이낸싱이 9%, 주택 구입용 신청이 16% 급증했던 가운데 지난 주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은 이전주에 3.99%에서 3.95%로 소폭 하락했고 15년 고정금리는 변화 없이 3.2%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9월의 기존 주택 판매, 9월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의 경제지표와 함께 캐터필러, 3M, 맥도날드, 일라이 릴리, AT&T, 캐피털원,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김선영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이 헬스케어 업종이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모습, 저희가 소식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